안녕하세요. 금융 코디네이터 콕집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나올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가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했었는데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전을 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좋겠느냐? 포트폴리오를 좀 제안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된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의 몫인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펀드 거래나 어떤 위험도 상품,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변액보험,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펀드나 파생, ELS 이런 것들을 한번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 설계사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투자 성향 분석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투자 성향 분석도를 한번 해보신 분은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2020년도에 가장 좀 문제가 되었던 라임이나 DLF, 그다음에 옵티머스 이런 펀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금융회사의 탐욕적인 사기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성향 등급을 잘 생각하지 않고 막 사인해 주신 고객님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기를 한 사람이 제일 잘못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요. 뭔지 모르는데 투자하셨다.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성향 검사가 좀 중요한데요. 투자 성향 검사는 건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령이 어떻게 되시느냐, 그 다음에 투자하시려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느냐, 그 다음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시냐, 그리고 자산 대비 금융 자산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나는 손실 정도를 얼마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건데요.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물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투자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되고, 끝으로 나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험도 낮은데 수익이 높다. 이런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이 높은 거고요.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겁니다. 위험은 낮은데 수익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가입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그림을 그려드린다면 이게 위험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위험도도 낮고 수익도 떨어지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적금이겠죠. 얘는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원금이 까먹지 않는 상품.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분, 완전히 위험도가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채권 정도 되시면 됩니다.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방채 같은 거, 절대 망할 일 없을 것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도가 낮은 곳에 속합니다만, 이른바 정크본드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위험도가 높은 곳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채권은 만기라는 기간만 정해지면 이자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 채권을 발급한 기간이 망하게 된다면 그 채권에게 해당하는 것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적금보다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게 사실 주식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지금 3천이 넘었거든요. 뭐 사상 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만 떨어질 때는 하염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3월달 정도만 됐을 때 주가 지수가 첨선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불과 10개월 만에 3천이 넘었거든요. 이득을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 3천이 1,40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파생이라고 이야기해서 대표적인 게 선물, 이게 초고 위험도에 해당하는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낮은 위험부터 시작을 해서 중위험, 고위험, 그리고 초고위험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먼저 첫 번째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한테 12월 중하순부터 지금까지 전화를 많이 오시는 분들이 5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이 전화를 좀 많이 주세요.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은퇴 시점이 언제냐를 꼭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은퇴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해서 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장이 나쁘면 내가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들, 원금보다 조금 더 낮지만 어쨌든 원금 플러스 알파를 받았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하셔야 될 분들은 일단 연령이 저연령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은퇴 기간이 적어도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신다. 그러니까 옮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 이상 되는 상품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 상승했다면 2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하시든 아니면 뭐 변액보험을 가입하시든 어떤 위험한 상품을 가입하셨을 때 반드시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적합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께서 직접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DLF 사태나 지금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 예적금밖에 안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파생이나 주식에 해당하는 상품을 하신다면 이거는 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위험도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가져가셔야 되지 수익률이 남들이 50%, 60% 받다고 나도 따라가야지 하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도가 분석이 됐다면 이제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하고 고객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이 원하시는 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보다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반반 섞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셨거든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실 정도 되시면 인터넷을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으시니까 많으면 한 두세 개 정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증권사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투자 위험도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짜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상품 여기 나올 텐데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만 체크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증권회사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따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펀드들을 한번 검색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정 펀드를 봐서 상품 이름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상품의 투자 설명서나 자산운용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이 상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투자처와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가입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이 투자 여력이 있다면 100만 원을 한꺼번에 한 펀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배분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6개, 7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한 2개나 3개, 좀 많으면 4개 정도로 구분하셔가지고 100만 원이라면 한 25에서 30만 원 정도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펀드 경험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처음부터 큰 금액 하지 마시고요. 한 1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만 원 넣어 보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내가 펀드의 변동성을 한번 봐가면서 이 상품은 내하고 맞아. 그럼 거기에 좀 더 추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포트를 좀 늘려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가끔 이제 ETF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ETF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50% 이상 담은 상품, EMP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상품이고요. 다만 이제 연금 저축에서
펀드하고 그 ETF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펀드는 돈만 넣어놓으면 그 증권회사에서 그 돈을 빼가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그것을 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듯이 체결을 해야지만 내한테 담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ETF를 5만 원에 사겠다, 빼겠다는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셨을 때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전에 제가 먼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위험도를 좀 먼저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잘 모르신다면 한 두세 개 정도의 증권사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위험도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나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증권에 나와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펀드들을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나하고 맞다 안 맞다를 구분하시는,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한번 운용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금액을 들어가는 이러한 방법들이 가장 어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듣겠고요. 혹시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금융 코디네이터 쿡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